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될 거는 내가 갚는 담보대출의 이 비용, 이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뭘 두려워하셔야 되냐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메이커입니다. 네, 오늘은 1억 원으로 내 집 마련하기 관악구와 금천구 편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1.5배속으로 시청 권장드리고,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좋은 영상 제작하는 데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제가 이 시리즈를 계속하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야, 지금 너 이 시리즈 언제까지 할 거야? 막연하게 집 사는 거 막 권고해도 돼? 제가 막연하게 권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집값 떨어지면 어떡해. 요즘 부동산 시장, 부동산 PF 때문에 난리라는데 나중에 이렇게 대출 많이 받게 해서 은행 부실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어떡하려고 그러냐. 부동산 PF 때문에 지금 4월 총선 이후에 지금 건설사들 줄도산하고 나면 이런 것들 네가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훨씬 더 안 좋았던 시장 상황 속에서 내 집 마련을 막연하게 유보했다가 2013년, 14년, 15년 초반에 그렇게 후회했던 그런 아픔이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막연하게 본인과 크게 결부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가정해두고 여러분들의 중요한 순간에 그런 선택을 망설여서 나중에 후회될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1억 원으로 살만한 아파트가 있는 그런 지역들은 앞으로도 계속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를 길게는 안 하고 좀 최대한 짧게 제작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열렸습니다. 그게 바로 신생아 특례 대출이죠. 지금 이제 갓 2달 됐어요. 2달 됐는데 어제까지 나간 대출 금액이 4조 원이라고 합니다. 4조 원 중에 약 55% 정도는 신규 대출이 아니라 대환 대출이래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대출을 신청하신 분들은 이미 이전에 12월, 11월 이전에 주택을 매수하셨어야 돼요. 근데 아직 나오지 않은 대출 상품을 바탕으로 이 대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 집 마련하신 분들 숫자가 많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환 비중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로 혜택을 보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내 집 마련했다는 그런 사례들을 듣게 되면 이제 하나 둘 탄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보이고요. 이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은 충분히 늘어나고 있고 갈아타기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집 마련하는 분들에게 지금 살고 있는 내 집을 팔고 여기서 수익을 받던 분들이 새로운 내 집 마련을 할 때 갈아타기라고 하죠. 이거를 이렇게 이용하는 대출 상품으로서는 정말 최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신 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 보니 9억 미만 아파트 거래가 조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추세고요. 이게 순환매 장세까지 이어질까? 이거는 아직 미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택을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보신 분들이 또다시 다주택자의 길로 막연하게 갭 투자를 많이 늘려가면서 이렇게 장세에 더 많이 뛰어드는 사람이 늘어날까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그렇게 늘어나진 않는다. 그래서 고가주택이 급상승하는 시장이 막연하게 열리진 않는다라는 생각은 아직까진 저는 확고하게 있고요. 1억으로 내 집 마련하기 때문에 이것만 빨리 집중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신생아 특례 대출 관련된 뉴스들 많이 나오고 있죠. 저는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이제 주변에 이걸로 혜택 보는 사람이 나타나겠다. 그리고 이걸로 혜택 보는 사람들이 좀 늘고 그런 얘기들을 듣게 되면 이제 움직임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올 4월, 5월, 6월까지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한 매수세가 조금씩은 계속 발생할 거다. 그러다 보니 9억 미만의 괜찮은 지역에 앞으로 호재가 있는 지역에 그리고 충분히 전월세 상승세가 좀 도드라지는 그런 지역에 아파트 매수 수요는 충분히 더 받쳐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출 상품 활용하면 충분히 1억 원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득이 높지 않은데 신용대출까지 활용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DSR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대출 상품을 이용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그리고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죠.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내 집 마련하신다면 충분히 1억 원 미만으로 내 집 마련하실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나는 좀 소득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금 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게 오히려 한도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실제로 지금 일반 대출도 금리가 충분히 좋습니다. 지금 3.5%대부터 3.6, 3.7까지 일반적인 보험사 대출도 DSR을 10% 더 해주는 보험사 대출도 4%대, 4% 초반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많은 대출 상품들의 금리가 적정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대출을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을 들어가시면 매월 공시재료를 통해서 지금 현재 가상금리를 포함한 일반적인 주담대 대출의 금리 상태를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일 때 1등급 기준에서 보면 신용점수가 가장 좋은 분들 기준에서 보면 3.6에서 3.7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상품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얘기할 서남권에 속하는 관악, 금천, 여기서 포인트로 잡아야 될 건 뭘까요?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던 서남권 대개조라고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달 발표했죠. 서남권 대개조라고 하는 이 자료를 발표하면서 여기에 획기적인 내용들을 되게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내용들, 오늘 얘기하는 관악구와 금천구에 대한 내용 중 여기에 속하는 내용은 한 번 더 리피트하고 봐야 되겠죠? 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도 중공업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나 금천구에는 중공업 지역이 많이 있죠. 그래서 금천구 같은 경우는 이 중공업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 번 더 살펴야 될 것이고요. 관악구에 대한 내용은 바로 그게 있습니다. 뭐냐? 서울대 인근의 관악 S밸리, 벤처 창업 거점을 만들겠다. 직장이 늘어난다는 거죠. 시간이 걸릴 거고 양질의 직장이 막연하게 늘어난다까지는 아니지만 학교와 연계된 이런 산업 연구단지 시설들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 우리 관악구엔 뭐가 있죠? 네, 서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산업들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게 있고, 되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공군부대 부지 개발입니다. 부지 개발이 원래 한번 되게 진척이 있으려고 하다가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좌초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서남권 대개조에서 한번 되게 크게 다뤘고, 이거는 이제 현실 가능성 있는 얘기로 조금씩 번져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살펴야겠죠. 자, 그럼 매물들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관악구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림건영 3차입니다. 96년도 아파트고 29년차 아파트고 용적률은 250%에 건폐율 22%를 쓰고 있는 단지입니다. 783세대고요. 이 아파트의 지금 매매 거래는 5억대 매물이 있습니다. 15층짜리 동에 층은 딱 좋은 9층이고요. 이 단지의 평균적인 매매 거래는 5억 중반부터 6억 초반대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 단지입니다. 그리고 정고점은 21년도 9월에 7억 2천까지 올랐다가 지금 쭉 내려와서 이제 5억 매물이 있네요. 근데 이 매물이 지금 올수리 매물이고 가격이 계속 조정을 받아서 5억까지 호가 조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정말 좋은 거는요, 전철역이 정말 가깝고요, 초중고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숲세권이에요. 서울대 인근이죠. 서울대가 도보로 이동 가능합니다. 이런 단지가 지금 5억대 매물이 있습니다. 충분히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되는 위치라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에는 교통호재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요, 도로망이 추가될 예정이에요. 이 도로망이 추가가 된다면 남부순환로의 진입이 훨씬 빨라집니다. 이거는 지금 논의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는 있겠지만 추가가 된다면 이 단지에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산 주공아파트입니다. 이 단지 또한도 지금 5억짜리 매물이 있습니다. 1층은 아니고 2층 매물인데요. 1500세대에 가까운 대형 단지입니다. 게다가 이 단지의 특징은 주차 공간이 굉장히 널널해요. 그리고 숲세권에 위치해 있죠. 재개발 간접토지가 있습니다. 신림 1, 2, 3, 4, 5, 7 구역이 주변에 둘러싸여 있고 초중고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키우기에 굉장히 좀 좋은 위치. 물론 언덕이고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이 별로예요. 이 교통망이 나중에 개선될 게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불편함이 훨씬 많은 단지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인 겁니다. 근데 이 가격대 선에서는 충분히 지지선이 나오고 있는 금액대라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1억으로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선 괜찮은 단지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세요. 지금 5구역 신속통합기획 지금 선정되어 있고요. 1구역 통학시민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지금 2구역은 관리처분 인가 나 있습니다. 3구역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분양을 했죠. 얼마 전에 분양을 해서 분양 완판이 났습니다. 굉장히 높은 분양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완판이 난 단지가 바로 이 신림 3구역이죠. 그리고 신림동 650 일대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림 7구역이 또 신통기획구역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 주변은 삼성산 주공아파트를 끼고 주변이 다 신축이 될 예정지들이 주변을 쫙 끼고 있죠. 지가를 끌어올릴 만한 주변의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른 시기에 오진 않습니다.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하지만 이런 호재들은 충분히 있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자, 관악구의 다른 매물 한번 보겠습니다. 인광 관악파크 앞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여기는 1층 매물이 4억 9천짜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1층 매물은 웬만하면 피하라고 말씀드렸죠. 1층 매물부터는 보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도 중층, 고층 아파트가 지금 5억 2천대 있습니다. 이런 매물들을 5억 선으로 한번 조정해 본다면 어떨까요? 네, 충분히 좋은 가격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 또한도 4억 초반에 어느 정도의 거래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거래는 5억과 6억 사이, 즉 5억 중반선에서의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고요. 이 단지의 전고점은 6억 5,300이었습니다. 이 또한도 21년 10억이었네요. 이 당시가 전고점이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지금 저 당시보다 지금 한 25% 정도 조정을 받은 이 가격대. 인권관악파크는 향후에 교통호재가 있습니다. 난곡선이 연장하게 된 노선이 들어오게 된다면 초역세권에 들어가게 되고요. 난곡선이 착공을 하게 된다면 이 단지는 초역세권이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어서 충분히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괜찮은 단지로 보여집니다. 여기도 또한 3룸에 24평짜리 아파트가 이 가격대에 있으니 강서구나 구로구의 일반 단지들에 비해서 위치적으로 좀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컨디션의 아파트들이 좋은 가격대에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관악산 휴먼시 아파트입니다. 이 단지는 더 비싸요. 더 비싸지만 그래도 관악구에서 뭔가 선택을 한다면 다른 단지들보다 조금 더 괜찮은 단지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넣어봤습니다. 이 단지는 지금 호가가 5억 7천에 나와 있습니다. 저층, 중층 물건이 5억 7천에 나와 있는데 특히나 저층 물건 같은 경우는 5억 초반대까지 한번 조절을 요구해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가격이라 생각되고요. 여기는 5억에서 5억 중반 사이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터져 있죠. 고점도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대에서도 많은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이유가 여기는 세대수가 많고요. 어느 정도의 가격선이 오게 된다면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의 전고점은 7억 3천이었습니다. 22년 5월이었어요. 여기는 다른 곳에 비해 조금 더 늦게, 왜냐? 이렇게 보여진 이유는 여기는 거래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고점을 찍었던 단지입니다. 이런 단지가 향후에 한 번 더 올라가더라도 다른 곳들보다 훨씬 더 고점을 더 빨리 찍을 가능성이 있고 반등 또한도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단지 좋죠. 자차 이동 시 IC까지 진입이 굉장히 빨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차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다 라고 한다면 그래도 한 번 정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단지. 대중교통은 불편합니다. 평면도가 다른 곳에 비해 훌륭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아파트들, 구축들 같은 경우는 복도식의 2베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3룸, 3베이 아파트입니다. 게다가 이쪽 양창형 발코니를 보실 수 있고 계단식 아파트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연식대에 너무 좋은 금액대의 아파트인 거죠. 게다가 교통호재가 있어요.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초등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키우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신혼부부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을 수 있는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상이 되고 여러분들이 직장과의 출퇴근 거리에 있어서 나쁘지 않은 위치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선택하기에 좋은 아파트 중에 하나라서 담아봤습니다. 실제로 서울에 2,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몇 개나 될까요?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각 구별로 따져도 20개 단지가 채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단지가 관악구에 이렇게 저렴한 가격대에 아직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교통호재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난곡선이고요. 두 번째 난곡선 연장선입니다. 난곡선 같은 경우는 보라매공원역부터 쭉 내려와서 난양초교역까지 나오게 돼 있고 이 난곡선이 연장을 하게 되면 어디로 연장이 되냐면요. 여기 난양초교역에서 관악산 휴먼시아 요 라인을 거쳐서 호암사 입구역을 거쳐서 동일여고, 은행나무역, 그리고 시흥사거리역이 중요하죠. 이 시흥사거리역은 신안산선 예정지입니다. 그래서 시흥사거리역 같은 경우는 신안산선과 난곡역 지선이 연결되는 노선이고 이게 바로 1호선인 금천구청역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이게 들어오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위로는 보라매 라인과 연결되고 보라매 라인으로 해서 올라가면 어디로 연결되죠? 네, 신림선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오면 신안산선을 통해서 여의도 진입이 빨라지고 신안산선은 연장이 되면 용산까지도 가요. 게다가 1호선을 타고 다른 라인으로의 환승까지 같이 이어지게 된다면 큰 교통호재죠. 하지만 아직 난곡선은 착공도 못했고 예타 또한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필요하다. 시간은 필요하고 하지만 국비사업으로 전향해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그리고 경전철이고 관악구 같은 경우는 교통이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수 대비 교통망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라 시급하고 분명히 진행의 필요성은 모두가 다 통감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언젠간 되리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이
서부선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람의 신림선 연결하고 남곡지선과 서부선 연장선까지 들어오게 되면 동서남북을 같이 연장짓는 이렇게 순환노선처럼 연결짓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는 굉장히 큰 교통 호재가 발견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위로는 신대방역도 10분 컷이 되고 강남도 40분 컷이 해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통 불균형이 해소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씩 지켜볼 만한 그런 호재이기 때문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다음은 금천구 얘기해 보겠습니다. 금천구의 아파트 첫 번째 시흥벽산 5단지입니다. 여기는 꼭 넣고 싶었어요. 뭐냐면 대단지 아파트거든요. 2800세대입니다. 근데 이런 단지에 24평 아파트가 얼마? 4억 2천대에 있습니다. 이 가격이 아니라 조금 더 조절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이 아파트 복도형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3룸 아파트고 대형 단지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해 굉장히 인프라가 괜찮습니다. 어떤 인프라가 괜찮냐면 학세권에 둘러싸여 있어요. 주변이 다 대형 단지들 아파트들 사이에 있어서 학교들을 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해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키우기엔 굉장히 좋은 단지일 수 있다. 이런 곳에 전고점 얼마였을까요? 6억 2,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거래가는 4억 5천 선에 엄청나게 많은 거래가 일어났죠. 그러면 지금도 거의 지지선에 임박한 금액대의 거래선입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아래 선상에 있죠. 여기가 전고점까지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저렴하게 매수해서 적정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잘 유지한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는 반등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또한도 차익을 만들어내면서 안전하게 편리하게 내 집에서 편안한 생활을 잘 영위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담아봤습니다. 여기는 초품 아파트고 교통호재가 있어요.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고 숲세권입니다. 대중교통은 지금은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에요. 하지만 마을버스는 정말 많이 다니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학세권 쭉 둘러싸여 있는 이 환경은 굉장히 다른 곳에 비해 나쁘지 않은 그런 위치입니다. 야, 부메이커야. 여기 5단지 말고 13단지는 더 싼데 왜 5단지만 얘기하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는 5단지가 가장 좋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일어나고 그 이유는요. 일단 초등학교 보내는 게 좀 달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보여드리는 지금 13단지에는 임대세대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임대세대가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수요층 자체가 아무래도 임대세대가 전혀 없는 5단지에 더 많이 쏠리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 점까지 감안해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단지를 선택하기보다는 첫집 마련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5단지를 조금 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내 집 마련하시더라도 이런 정보들은 같이 살펴가면서 내 집 마련하실 때 알아보시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말씀드린 거는 바로 시흥동의 남서울 럭키 아파트입니다. 남서울 럭키는 대지 지분이 많습니다. 이 단지가 지금 이 단지에 17평짜리 아파트가 얼마에? 4억 8천에 나와 있습니다. 4억 8천짜리 이 아파트 비싸죠. 오래된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작은 평형인데도 불구하고 비싸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재건축 예정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사업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곳이고 여기는 중공업지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호재가 있는 겁니다. 무슨 호재? 서남권 대개조와 맞물린 호재가 있는 곳이고 이런 독산 일대는 어떤 호재가 추가돼 있죠? 교통 호재가 있죠. 어떤 교통 호재가 있죠? 신안산선입니다. 광역 교통망이고 굉장히 빠른 교통망이고 직장으로 이동하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노선이죠. 이런 노선이 가까이 인접해서 들어오는데 여기에 또 뭐가 있나요? 서남권 대개조와 맞물려서 사업성을 더 올려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주변에 산재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전고점 얼마였나요? 6억 6,500짜리였고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지지선이 되는 가격대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점은 대지 지분이 많다는 거예요. 17평짜리 아파트가 12.6평의 대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충분히 좋은 가격대라 생각되는 이 아파트. 그리고 여기 지도를 보세요. 초, 중, 고를 다 끼고 있는 아파트죠. 서울권 내에 초중고를 이렇게 다 끼고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 예정지다. 이게 금천구에 있지 않았다면 훨씬 더 높은 금액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업성이 개선되어 있는 이 시점에 금천구여도 교통호재가 있고 주변이 많이 바뀔 예정지라고 한다면 재건축 사업성이 담보된다는 전제 하에 향후 가격도 충분히 기대할 만한 그런 아파트 단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는 아파트 하나 준비해봤어요. 금천구에서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는 아파트 바로 금천 현대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좀 재밌는 게 여기에서부터 역과 역을 도보로 이동해서 움직이는 그런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금천 현대아파트는 전고점이 얼마였을까요? 약 7억까지 올랐었습니다. 전고점은 21년 9월이었어요. 그때부터 지금 얼마 정도 조정받았나요?
1억 7천 정도 조정받았습니다. 약 25% 정도가 빠진 금액이네요. 지금 정도 금액선은 거래량이 많이 일어났던 그 정도의 거래 선상입니다. 그것보다 조금 아래에 있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괜찮은 금액대라고 생각을 하고 담아봤습니다. 여기는 일반적인 아파트 평면도를 가지고 있죠. 그쵸? 양쪽으로 발코니를 가지고 있고 3룸 구조에 화장실 2개였으면 너무 좋겠지만 하나 구조. 하지만 여기 계단식 구조예요. 너무 괜찮죠? 계단식 구조를 가진 이 아파트 괜찮습니다. 24평 아파트가 5억 초반선이고요. 이 가격대에 매수를 하기보다 조금 더 조정이 된다면 훨씬 더 좋은 매수가 되겠죠. 여기는 신혼부부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교통호재가 있어요. 신안산선 교통호재가 있고 개발호재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 개발호재는 아까 말씀드린 공군 이전 부지 개발에 대한 논의입니다. 안양천이 인접해 있고 뷰가 잘 나오는 동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서부간선 도로가 지하화되면서 상부가 공원화되는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하나하나 인프라가 개선될 때마다 이 아파트에는 간접적인 호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단지 아파트죠. 그래서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논의가 없다 손 치더라도 이 단지는 충분히 이 가격대만으로 매력적인 단지라 생각됩니다. 이 단지 여기 체크헤딩 여기가 뭐죠? 네, 공군부지입니다. 공군부지 이전된 이 공간에 어떤 것들이 채워지냐에 따라 이 아파트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피셔야 되는 그런 단지입니다. 자, 여기가 어떻게 변화될 예정인가요? 이런 모습으로 변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공간혁신구역제도를 해서 용적률을 많이 완화시켜주고 사업성을 많이 올려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업무, 상업, 복합시설, 그리고 각종 공공시설들이 같이 들어올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 공동주택이 만약에 일부 지어져서 분양을 하게 된다면 인프라가 확 개선될 것이고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분들은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 인접해 있는 기존의 기축에 저렴하게 매수를 해서 갖고 계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지가 상승에 대한 혜택을 같이 향유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아까 말씀드린 관악 S밸리가 바로 이거죠. 서울대 인근에서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거고 이렇게 지금 만들겠다는 건데 여기에 이게 아직 가시화돼서 무언가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대학교와 연계된 다양한 벤처 산업체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특장점이 있는 지역이고 대한민국 최고의 학교잖아요. 이것과 연결된 산업들이 충분히 많이 탄생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금천 공군부지는 용적률과 용도 규제를 완화한다. 그리고 낙성대 일대에는 벤처 창업 거점 공간을 조성해서 관악, S밸리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발돋움할 수 있게 돕는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공동주택 용적률 400% 인센티브. 요게 굉장히 큰 핵심이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빼놓고 이 지역을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담아봤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독산역, 신독산역이 여기 들어오게 되면 요 인근 인프라가 다 개선될 예정이다라는 것도 같이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흥동 일대, 그리고, 네, 금천구 시흥동 일대, 뭘 봐야 되냐면 주변이 다 바뀝니다. 다 바뀔 예정입니다. 노후 주거지가 다 개선될 예정입니다. 전부 다 신속통합계획 혹은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서 소규모 개발 사업부터 대규모 개발 사업까지 엄청나게 많은 개발 사업들이 이뤄지고 있고 아까 보여드린 이런 남서울 럭키 아파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대지 지분을 가진 이런 재건축 아파트로서 이런 곳들이 다 신축으로 탄생하게 된다면 이 주변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구로구의 일부 작은 지역들보다 여기에 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시흥동 아래쪽에 보면 안양으로 이어진 라인 쪽에 유통상가가 굉장히 큰 부지로 있습니다. 이 유통상가 부지가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부지예요. 왜냐? 서남권 쪽에서는 차량으로 교통 이동할 때 서울로 진입할 때 관문 지역으로 보여지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런 지역이 굉장히 낙후했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업체들조차 굉장히 작고 영세한 업체들 위주로 많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사업성이 없을 때까지는 이런 곳들 개발 절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엄청나게 개선이 많이 되고 있고 실제로 유통단지 부지 하나는 신탁사가 통으로 지금 이 지역을 개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지금 대규모 상가들이 어떻게 지금 개발될지는 향후에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내용이라 제가 같이 넣어봤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재개발 피행업체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주상복합 아파트 포함해서 쇼핑몰과 여러가지 오피스와 근린생활시설을 넣겠다라고 하고 있죠. 마이스 공연 전시장 이런 거는 뭐 기본값으로 항상 얘기를 하는데 꼭 저렇게 다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진행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는 되게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담아봤습니다. 요 내용은 맞는 것 같아요. 물류사업 환경을 대비한 첨단 ICT 물류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 네, 관문 지역으로서 굉장히 큰
인프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위치인 건 맞네. 그렇기 때문에 관심 가질 만한 그런 호재입니다. 자, 그럼 마무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런 단지 살 때 담보대출 받으면 저번에 항상 말씀드린 거 얼마 정도면 됐죠? 3억 6천을 대출받았다고 했을 때 3.5% 가정하면 14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것을 금리가 조금 내려가서 2.8%에 여러분들이 담보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면 한 달에 얼마 정도면 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네. 125만 원 정도면 여러분들이 이 집을 유지하면서 정주성을 잘 지키면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금리 2.8%로 가는 금리가 엄청 먼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지금 금리 인하가 되게 빠른 속도로 되지 않고 천천히 이동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소득 수준 내에서 이 정도 금액을 부담을 해도 충분히 경제생활이 가능한 그런 구조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선택이 필요한 순간일 수 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될 거는 내가 갚는 담보대출의 이 비용, 이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뭘 두려워하셔야 되냐면 전세 소멸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요새 정말 얘기 많이 나오는 게 마치 전세입자, 그러니까는 마치 전세를 주는 임대인들이 악한 것처럼 이렇게 치부되는 게 너무 많아요. 최근에 전세 사기가 문제되긴 했었죠. 하지만 전세라는 것도 필요에 의해서 나오게 된 거고 지금 우리나라에 이 전세 시장을 주도하는 거는 80%는 다 민간 사업자, 개인이 주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전세 보증보험을 되게 타이트하게 쪼여가면서 빌라 전세 시장을 망가뜨리기 시작했고 빌라 전세를 주는 사람을 되게 나쁜 사람인 것처럼 인식이 심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파트로 수요층은 쏠리는데 아파트 또한도 전세로 주면서 수익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시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다 월세로 전환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월세를 굉장히 올려놓고 있고 빌라 또한도 전세가는 못 오르는데 월세는 올랐어요. 근데 이거는 자연스럽게 뭘 부르냐면 빌라 월세가만 올리는 게 아니라 오피스텔 월세가도 올리고 자연스럽게 아파트 월세 가격도 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 사기가 만연하면서 나라에서도 어떤 사업자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냐면 민간 임대업자 중에 기업형 임대를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는 기업형 임대가 더 늘어나게 될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가 기업형 임대가 많습니다. 기업이 주택 렌트를 하는 거예요. 물론 관리가 잘 돼서 좋겠죠. 근데 비쌉니다. 앞으로 더 비싸질 거예요. 이런 곳들이 소규모로 신축을 해서 이런 곳들을 임대를 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좋으니까 거기 들어가 살아보겠죠. 이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요. 가격이 올라가게 됐을 때 이 렌트를 감당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 지불을 해야 돼요. 이거 지금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런 단지들, 우리 4억 5천에서 5억 선의 단지들의 렌트료입니다. 한번 보세요. 5천에 120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면 한 달에 120, 125만 원 상환할 그런 단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80% 대출 받아서 내 집 마련하면 실제 비용 1억에서 1억 2천 선에 매수해서 들어갈 만한 그런 단지들 1억 2천에 한 달에 125만 원에서 135만 원 정도 상환하면 내 집으로서 정주성의 가치를 지키고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할 때 나갈 필요 없이 그냥 나는 계속 이 집에 살면서 이 집이 집값이 올라가거나 지가가 올라가는 그런 거에 대한 자산가치 상승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단지를 소유할 때도 그거밖에 안 내는데 남의 걸 그냥 빌려야 되고 길게 살아봐야 4년 살아야 되고 이 집을 살면서 내가 혜택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그냥 내가 일정 부분 세금 안 내고 거주하는 거 말고는 없는데 내야 되는 렌트료가 이 정도입니다. 남의 집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더 올라가면 그냥 막연하게 올려주면서 버텨야 될까요? 그런데 버텨주면서 나는 이제 좀 잘 마음에 들어서 우리 아이도 초등학교 여기 다니고 이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나가래요. 근데 보니까 집주인은 이거 내보내고 세를 더 올려서 팔 생각 혹은 공실로 비워놓고 팔 생각으로 들어온 거였다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배신감은 어떻게 할 건가요? 저는 그런 건 느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지금 이 컨텐츠를 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분들이라고 한다면 진짜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될 거는 대출 이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될 거는 렌트료의 상승입니다. 수익률이 나오는 상품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보다 수익률이 조금 더 올라가면 매매가는 조금 더 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 렌트료거든요. 어찌 보면 이거를 온전하게 4억 5천에 이거를 매수해놓고 월세를 받는 분이라 생각해보세요. 4억 5천에 매수를 해서 5천만 원 보증금 받으면 이분은 3억 7천을 넣는 겁니다. 근데 한 달에 렌트료로 120만 원을 줘요. 1년이면 1,440만 원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 1,440만 원이면 3억 5천 는 분한테는 거의 한 3.7%의 수익률을 주나요?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3.7%의 수익률을 가둔다. 높진 않은 걸 수 있죠. 하지만
자산가치 상승분도 먹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좋은 투자처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또한도 이런 것들을 막연하게 임대인에게 모든 걸 베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향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물건들이 관악구 금천구의 가장 좋은 매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억 가지고 살 수 있는 매물 중에 몇 개를 소개시켜드린 것 뿐입니다. 조금 더 깊게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을 잡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하기 위해서 저희 부메이커 채널에서 공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셨다면 꼭 해주시기 바라고 서울이라는 프리미엄을 여러분들이 꼭 향유하셨으면 좋겠어요. 곧 있으면 GTX-A가 개통한다고 해요. 실제로 타보신 분들 너무 좋다고 그런 칭찬 일색. 앞으로 뉴스 더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GTX-A가 다니니까 GTX-BC가 마치 지금 당장 다닐 것처럼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수도권 외곽 지역도 이제 언제는지 20분, 30분에 만에 서울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생활권이 될 것 같네? 막연한 착각 속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GTX-A 지금 다니는 노선은 이미 뚫려있는 노선이에요. SRT가 다니는 노선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개통이 굉장히 쉬웠던 노선이에요. 서북 노선은 아직 한참 남았고요. 이거 정확히 개통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리고 BC 또한 착공을 하고 나서 물론 착공을 했기 때문에 진행을 하면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겠지만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될 거고 서울이라는 프리미엄은 무슨 말이냐면요. GTX가 다니면 서울에 더 늦게까지 거주하다가 갈 거예요. 지금은 대중교통이 머니까 일찍 나가야 됐잖아요. 만남을 하다가 헤어지려면 경기도권 살다 보면 9시면 빠이빠이 하고 10시면 빠이빠이 하고 이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젠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GTX 새벽 1시까지 다니거든요. 더 늦게 가도 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서의 생활권이 좀 더 길어질 것입니다. 만남이 좀 더 길어질 것이고 사람이 만나는 위치들이 조금 더 탄생하게 되겠죠. 그런 곳에서 기회를 잡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이라는 프리미엄을 막연하게 내려놓지 마시고 서울이라는 프리미엄을 조금 더 쥐기 위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파트가 정답은 아니에요. 누군가는 빌라에서 누군가는 오피스텔에서 수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부가 조금 부족해서 경험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웬만하면 첫 시작은 아파트로 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노력 같이 도와드릴 테니까요. 저희 채널에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함께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장하는 그날까지 같이 노력하는 부메이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함께 하겠습니다.